스케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다스입니다. 오늘 죽음학 그 강좌는 현대 사회의 죽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간단히 인식을 했습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였거나 또는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게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면 죽게 되는 그런 단순한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죽음을 보는 것도 현대 인과는 좀 단순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죽음을 그리 간단한 문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종류도 많아졌고 죽음에 대한 그 정의도 철학, 심리학, 그다음에 사회적인 죽음, 법률적인 죽음, 이런 의학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종류도 많아졌고 죽음에 대한 정의도 각 분야마다 다 달리 죽음에 대한 그 이해를 달리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진실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이라 하면 다 죽는다는 것, 이 확실한 진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죽음에 대해서 이게 다각도로 보는 그런 좀 면이 있고 또 그런 노력도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알아가는 방법으로 죽음에서 나를 뒤돌아본다. 이걸 역설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접근한다면은 막연하였던 죽음이 조금은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이제 두 개고 몸이 붙어 있는 그런 쌍둥이가 있죠. 이걸 이제 옛날에 그 샴 쌍둥이라고 태국에서 발견 다 있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를 미국에 데려와 가지고서 그 당시에 수술도 어렵고 하니까 살면서 그 지역에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두 자매들 있죠. 두 자매하고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거에서 유래돼서 샴 쌍둥이라 했는데 이 샴 쌍둥이의 운명이 하나는 좀 놀기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도박도 좋아했고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는데 할 수 없이 따라 같이 살면서 한 사람이 좀 일찍 죽게 되는 과정에서 옆에 사람도 한 하루 만에 같이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 이런 이제 좀 불행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동방제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서로 이게 그 죽음을 막 피하려고 한다든가 또 거부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은 동반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죽음은 항시 이제 자신과 함께 하고 있으며 자신이 살아 있어야 죽음도 존재하고 또 이제 내가 죽어야 삶도 죽는, 항상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죽고 사는 것이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죠. 예일대학교의 그 죽음학 철학자라 그러죠. 켈리 세이건 교수. 아마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책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 중에 보면은 죽음을 통해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이며 또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비로소 생존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우리가 죽음을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더 올바르게 살지 않을까 하는 그분의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점차 죽음에 대해서 알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죽음은 그 다양한 이론 또는 가설 같은 것도 생겼죠. 그러나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죽음은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이고, 사람마다 또 백인이면 백인 다 모두 죽음에 대한 생각이 각기 달라 죽음을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가 어렵다고 좀 봅니다. 결론적으로 사죽음은 한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딱 한 번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뭐 몇 번 할 수 있고 연습이 있을 수 있으면 뭐 이런 얘기가 별로 필요가 없었겠죠. 아무튼 지난 수십 년간 죽음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두렵고 하였지만은 또 한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사회의 변화, 가정의 변화죠. 이제 사회의 변화가 곧 가정의 변화로 변했는데, 오래전 그 가족이 함께 살던 시절 죽음의 그런 문제들은 하나의 일반적인 생활이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죽음이 생활이었던 것이 이제는 핵가족화되면서 또 의학이 발전하면서 죽음의 대부분은 뭐 집에서 죽는 경우가 별로 없어졌어요. 다 이제 병원으로 간다든가 어디 시설로 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류가 살아왔던 그런 거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경험이 이제 발생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뭐랄까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최근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 고령화, 또 이로 인해서 수명이 연장에 따른 그 사회 문제가 점차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이제 커지고, 그러한 문제가 결국 부담이 되고, 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그런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그 해법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사람이 내적 자해에서 자신의 죽음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급격한 그 가정과 그 가족의 해체, 이런 것들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매우 그 심각한 문제가 되고 불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도 큰 고통이 됩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두려움이죠. 두려움까지 가져다 주죠.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도리어 고독사나 그 자살의 증가가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한 어려움,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심각한 문제, 고민,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게 해체되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따로 나와가지고서 고독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살을 시도하는 그러한 또 모순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노후가 다 불안전해지는 것이 이제 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부나 사회도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는 그 노인 인구를 감당하는 것은 좀 힘들고 또 무슨 큰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의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 희생을 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의 또 젊은 세대, 또 앞으로 태어날 세대, 이러한 세대들의 그 목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일반적으로 현재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이런 복지라는 거,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또는 사회단체에서 복지적인 그 관리를 지원하고 또 노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을 당연히 또 전혀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다 정부의 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라는 것은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죠. 절대로 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긁어 모으는 조직이죠. 돈을 긁어 모아서 돈을 쓰는 조직입니다.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은 뭐 걷어서 쓰는 거 선심 쓸 수 있고 상당히 또 뭐 좋은 그런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인기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결국은 국민이 모든 피해를 보는 것인데 이를 좀 우리가 망각하거나 좀 회피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참 서로의 이해 타산이 너무 이제 첨예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참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종교가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도와주고 뭐 도움을 준다든가 하면 좋겠지요. 근데 죽음에 대한 문제는 종교도 이거 해결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종교 간에도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견이 차이가 있고 또 젊은 세대가 종교에 뭐 관여하는 것을 점차 줄어들고 있고 기피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종교가 사회에 지침을 주기에는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 변화였고 또 그렇게 한다 한들 뭐 받아들이는 것도 시원치 않게 느껴지는 이러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세상이 변한 건데 죽음이라는 그 사회적인 문제에서 그 한 목소리를 그냥 대변하는 정도입니다. 종교도 각 종교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그 정신적인 문제도 지금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제 우리 죽음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사회에서 큰 대안이 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는 또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이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문제가 또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연명치료가 그 의학기술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인이 사망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70세 이상 노인이 가장 오래 사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WHO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오래 사는 전 세계 1위 국가 대한민국.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제 그 논문에도 그러니까 그 WHO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게 변할지 분명히 예측이 됩니다. 이런 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그 연명치료에 대한 불필요한 연명치료죠. 그러니까 연명치료도 다 나쁜 건 아니고 필요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와 죽음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의식이 이제 점점 커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소극적인 안락사, 그러니까 존엄사라 그러죠. 이런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안락사와 또는 적극적인 안락사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원할 때 그 어떤 규정에 맞으면은 죽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을 적극적인 안락사로 보는데 그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한 법률적인,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논의가 이제 필요할 시점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또 그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현대사회의 죽음에 대한 변화 속에서 아까 한번 언급했던 셸리 케이번 교수의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분의 답을 한번 보면은 끝이다. 더 무엇인가 바라지 마라. 그냥 끝이다. 그래서 이 짧은 삶이 소중한 것이고 너무 짧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살아야 한다. 무언가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낭비로 인해 꼭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매우 이제 좀 뭐랄까 죽음에 대한 좀 이게 극단적인 그러니까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러나 이 켈리 세이번 교수의 말은 뭐 사후가 있다 없다에 대한 뭐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뭐 종교가 그걸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또 영생이 어떻고 저렇고 하는 문제를 그거에 들어가서 뭐 고민하고 그거를 뭐 알아보려고 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고서 죽음을 좀 더 확실하게 인지하면서 접근하자. 쓸데없는 시간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의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의 이야기는 그때 가서 거기 가서 얘기하고, 뭐 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승이라 그러죠. 이승에서 뭐 죽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고민하지 말고 죽으면 죽은 다음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 죽기 전까지는 죽음이 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좀 더 이 삶이 길지 않으니 짧은 삶 속에서도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해보고 그러면서 만족할 수 있는 과정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게 가장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죽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현대 사회와 죽음에 대한 문제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다 옳고 그런 거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분명 많은 노인들이 생길 거고 또 수명이 연장될 거고, 그로 인해서 또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건데, 이러한 문제를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러한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죽음학 강의인 멋진 삶과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